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바로 화상 연결해서 좀 오후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맹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후장 들어서 더 특히 양시장 조정이 좀 깊어지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20년 만에 무려 1000포인트를 돌파해주면서 또 다시 한번 좀 뜨거운 투자 심리를 느낄 수 있기도 했는데 매니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오늘 기다리던 천스닥, 말 그대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2000년 9월 달에 1000포인트 아래로 이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오늘 무려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잠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위로 이제 올라섰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워낙 좀 강하게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0포인트 아래에서 눌림목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대 시장이 워낙 좀 화끈하게 상승을 했었죠. 지수가 코스피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한번 뛰어넘었고 코스닥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근접하는 2% 가까운 상승세가 연출되고 난 이후에 오늘은 장 시작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 이제 차익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2조 원이 훌쩍 넘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좀 해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공세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반락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사실상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기관 외국인들이 약간 이제 경계성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봉쇄를 강화한다라는 움직임도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장에 약간 불확실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수세는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하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2조 4천억이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3천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어제 급등 이후에 일부 되돌림 현상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우리가 좀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오후장 대응을 잘 살펴봐야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바로 리뷰를 가보겠습니다. 어제 언급해 주신 우리 나무가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MC넥스라든지 옵트론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제가 23,100원에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오늘 사실 지수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가 동시에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바로 이제 3D 센싱 카메라라든지 다이렉트 이제 TOF 기술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AR이라든지 VR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스마트폰 쪽은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 전장용 카메라 시장에 얼마나 이제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자화전자라든지 MC넥스, 옵트론텍 이제 이런 기업들이 먼저 이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나무가의 실적 그리고 주가에 상당히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거의 올라간 게 없고 아직까지 이제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나무가라는 종목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목표가로 27,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그대로 27,000원까지 계속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리뷰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이어지는 종목 1월 22일에 언급해 주신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와 함께 또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당 초반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나름대로 이제 제법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시장이 초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전도 오늘 18만 원대 제법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가격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17만 원 초반대 구간에 말씀드릴 때 아니 이 종목이 실적도 좋은 회사고 뭐 워낙 시장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인데 주가가 최근에 워낙 단기간에 급락을 좀 하면서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두고 대응 전략을 이제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회사가 바로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아마 주가는 충분히 저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뭐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수익 중이지만 그대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1만 원까지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12월 22일에 편입했던 해성 DS입니다. 매니저님, 이 종목은 리뷰할 때마다 좀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00%에 가까운 지금 89%라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해성 DS 이제 뭐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동차 쪽이든 반도체 쪽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많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당 초반에 뭐 SFA 반도체라든지 해성 DS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중소형주 중에 뭐 저가주긴 하지만 IA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도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급등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해성 DS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IA라든지 또 유니트론텍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B세미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해성 DS는 뭐 워낙 뭐 단기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이 거의 뭐 89% 가까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뭐 유니트론텍 그리고 IA 그다음에 LB세미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후속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략이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성 DS의 세 가지 종목 리뷰까지 또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바로 오늘 문자 사연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볼게요. 3312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12만 3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일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이시라서 익절 가격만 좀 잘 잡아드리면 될 것 네. 같거든요. 비중도 지금 뭐 50% 정도 들고 계시는데 다만 단가가 이제 12만 3천 원이면 조금 높게 잡기는 했어요. 뭐 요 정도 자리라 해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익절 가격은 13만 3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5일선이 좀 강하게 이탈이 나오면서 시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쏟아진다면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13만 3천 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잡아드리고 특히나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익절가 준수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올 한 해 내내 계속 이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단기 목표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이어서 바로 유튜브 실시간 사연 하나 짧게 받고 갈게요. 김민님의 네. 사연 받겠습니다. 셀리드입니다. 4만 2천 원에 비중 15%인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셀리드도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이제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리드도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어저께 셀리버리라는 종목 제가 언급드리면서 이틀 연속 이제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이변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토종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법 강하게 이제 반등 시도가 한번 들어왔고 주가가 이제 4만 5천 원대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들어왔어요. 워낙 단기간에 좀 많이 밀렸던 자리라서 아무래도 물려있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저점이 좀 잡혔고 반등이 좀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42,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뭐 지금 조금 소폭 손실 중인데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48,000원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실시간 사연까지 받아보도록 했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넘기 종목 소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13,900원에 네.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기는 해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뭐 13,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뭐 훨씬 더 좋은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13,9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하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미래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연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기업들의 이제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코아시아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동종의 이제 비슷한 기업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회사도 제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반도체를 이제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 회사, 그야말로 이제 공장이 없이 설계 위주로만 하는 회사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파운드리 회사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팹리스 회사,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ARM이라고 하는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코아시아라는 회사는 바로 그 회사들의 이제 중간 정도의 이제 위치에서 설계한 회사들의 이제 설계 도면을 딱 보고 실제 공정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 공정에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회사가 바로 코아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2021년에 다수의 이제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턴키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영어 말 그대로 키만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공정을 이제 설계를 마무리해가지고 고객사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회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글로벌 IT 기업들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여러 이제 4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신규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공정 설비 증설도 많이 있을 거고 신규 공장 이제 건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있어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코아시아라는 회사다. 특히나 이 회사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의 반도체 칩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게 삼성은 어쨌든 본인이 없더라도 갈 길을 계속 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시장에 보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올해도 여전히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이제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가 코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파트너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미국의 시가총액 10대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시총 10대 기업 중에 무려 4개의 기업을 이제 용역을 따내가지고 용역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10나노 이하의 이제 미세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로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회사가 코아시아다. 정말 많은 반도체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네페스라든지 DB 하이텍이라든지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코아시아는 아직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뭐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한 1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3,900원 자리에서 바로 편입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분봉을 놓고 보면 13,500원 정도가 장중 눌림목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정도 가격을 딱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신다면 뭐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원길 종목으로 코아시아를 편입하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했습니다. 매니저님, 이어지는 두 번째 서브 원샷원길 종목 소개도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시즌이라는 종목 이제 바닥권이다,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네. 좀 했었잖아요. 비슷한 스타일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편입을 해볼 텐데요. 네. 92,000원에 ST팜이라는 종목을 92,0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라는 기업이 장중에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SK케미칼이라는 기업도 거의 한 7, 8% 가까이 제법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녹십자,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수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접종 자체가 지금 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급에 분명히 이제 차질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이 CMO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ST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회사는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이제 원료 CDMO에 특화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 이제 점유율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1위, 세가 시장에서는 이제 3위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작년 8월달, 10월달에 대규모 이제 증설과 관련된 공시도 이제 발표가 이미 좀 된 상태고요. 9월 16일에는 다국적 제약사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부분들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도 이제 체결을 한 게 이제 공개가 좀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대규모 이제 증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5% 가까운 급락 조정이 이제 떨어졌다가 네. 8만 원짜리도 이제 깨졌다가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9,2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1만 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브 원샷원길 종목으로 ST팜 9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또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